자,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129회차 텐투리스트 관계의 기술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화두는 이 말씀부터 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람 곁으로 가자. 네, 사람 곁으로 가자. 네, 사람이 없다 한탄하지 마시고 스스로 사람 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밝고 건강한 사람이 한가득이거든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내 주위의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게 사는 모든 이유도 반대로 다 내 주위의 사람 덕분이거든요. 네,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포진시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또는 성공과 반대쪽으로 내가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많이 웃고 싶으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결단코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호감 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순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나를,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전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속삭임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사람 곁으로 가자. 사람 곁으로 가자. 네,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항상 새로움이 나에게 가미가 될 때 행복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관계의 기술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연락이고요. 두 번째는 재단. 네,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품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락입니다. 네, 전화 자주 하시나요? 지인분들에게? 네, 전화라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하신 분일수록 전화라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카톡이라도 자주 보내주셔야 되고 문자라도 자주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잊혀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순간 절대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과 더 깊은 정을 쌓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당연한 거고요. 또한 감사함이 당연할 거예요. 네. 오랜 기간 연락하지 못했음에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연락했을 때 나를 잊지 않아주고 있음에 감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카톡이라도 자주 하세요. 문자라도 자주 하세요. 네. 비록 아무 할 말이 없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하다 보면 정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술이고 이것이 바로 처세술이에요. 네. 꼭 반드시 아무 할 이야기가 없더라도 네, 연락이라도 자주 하자. 네, 이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관계의 기술 두 번째는요,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데 어찌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나의 인생에 견주어 가볍다 여기는 것인가? 네.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요,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가볍다 여기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상대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그 힘듦의 무게를 재단하지 마시고요. 그저 안아주시고, 그저 공감해 주시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마음 선물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 상대에게는 그 고통이 정말로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왜 관계의 기술이고 이게 왜 처세술일까요? 네. 내가 상대의 힘듦의 무게를 나의 어떠한 경험에 비추어 재단해서 네, 그거를 평가하고 상대를 대하는 순간 상대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심각할 정도로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를 철천지 원수 대하듯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그 상대에게 큰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기술 중에서도 꼭 반드시 장착해야 될 관계의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세 번째예요. 아마 텐투드리스트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이 내용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다시 또 이 품행에 대한 것들이 저에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상기를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행 10계명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품행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절대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품행 10계명을 내 가슴에 새겨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신발은 항상 깨끗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집에서 나가실 때 내가 지금 신발이 깨끗한가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물티슈로라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건들거리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걷는 상태를 이제 걸어 다니는 어떠한 나의 모습을 관조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길바닥에 침을 뱉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절대 길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지 않는다. 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감기가 걸려서 애취 했는데 가래침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길바닥에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휴지 꺼내셔가지고 휴지에다가 뱉어서 꼭꼭 싼 다음에 휴지통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행위가 바로 품행입니다. 네 번째, 말은 짧게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나을님들이나 인치님들께서 좀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또는 사회적인 어떠한 연륜이 높아질수록 말이 길어져요. 그건 결국 내 주변에서 내가 스스로 사람을 멀리 보내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의 어떤 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짧게 하셔야 돼요.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빛이 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말하되 오히려 다섯 번째, 경청을 많이 해주시면 더 빛이 나시겠죠. 이제 여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항상 이 미소가 유지되셔야 돼요. 길을 걷다가도 미소를 짓고 계셔야 되고, 심지어 자면서도 미소가 유지되셔야 됩니다. 웃으면서 자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미소 또한 품행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칭찬도 많이 해본 사람이 칭찬을 잘합니다. 칭찬을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그 칭찬 자체가 어색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칭찬을 하거든요. 결국 상대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감동의 크기가 오히려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칭찬도 품행이에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품행이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덟 번째, 품행.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말 중에서도 이 육두문자, 험한 욕이 되겠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오래된 친구를 만나시더라도 험한 욕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지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말, 좋은 말, 상대에게 기분 좋아지는 말, 힘이 되는 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눈빛은 항상 맑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이제 건강 상태를 항상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네,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조금 줄여주시고, 수면 중에서도 숙면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눈빛은 항상 맑아야 돼요. 근데 이 눈빛이 맑으려면 건강 플러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심장.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빛이 맑아지거든요.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뭐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명확하게 심장에 새겨져서 항상 설레는 삶이 이루어져야 만들어지고 있어야 눈빛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자신감, 자존감이 항상 상승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당당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당당했을 때 품행도 당당한 품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10가지의 품행 10계명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한들 품행이 싸구려면 그 사람도 싸구려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이제 쿠팡에서 옷을 많이 사니까 저가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품행이 고급스러우면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명품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품행이 나를 싸구려로 만드냐, 나를 명품으로 만드냐를 좌지우지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관계의 기술 3가지 키워드, 자주 연락하자, 함부로 그 사람의 고통을 재단하지 말자, 그리고 품행 10계명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시는 멋진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10to-do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10to-do 리스트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해지시는 멋진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힘! 마치겠습니다.